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프랑스에서는 과격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전쟁터나 마찬가지의 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의료진까지 거리로 나와서 마크롱 퇴진을 외치는 등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프랑스 시위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네. 시위 장소 근처에 살고 있던 80대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직접 시위에 참가한 분은 아니고요. 네. 시위가 벌어지는 아마 샹젤리제 거리 가까운 쪽에 거주하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아파트에 거주하던 분인데 아파트 문을 닫다가 날아온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서 아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숨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부검이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날라온 뭐 유탄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루탄 유탄에 맞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다음 또 부검을 통해서 또 뭐 드러나는 사실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또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뭐 그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걷잡을 수 없어질 수 있고요. 특히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예전에 이한열 열사나 뭐 또 그전에 김주열, 4.19 폭동 4.19 때 김주열, 네, 뭐 3.15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최루탄을 직접 맞고서 숨지면서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뭐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직접적인 이제 도화선이 되어버렸는데요. 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할머니 사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이 부검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앙을 잘하는 그런 프랑스 시민들의 기질, 좀 지금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좀 자극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지금 학생하고 의료진까지 시위에 동참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렇죠. 벌써 시위가 시작된 지 한 3주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커지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이 학생들, 뭐 대학생들, 거기다 고등학생들까지 지금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역시 뭐라 그럴까요?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 분노가 좀 큰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사실 노력을 해도 현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구나, 노력을 하는구나 하면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참아내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또 의료진들 이런 이제 계층에서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위에 나서는 이유는 역시 한 가지죠.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데 자신들은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쥐꼬리만한 그런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세금 팍팍 올리면서 돈 다 떼가고 있고, 반대로 부자들은 지금 감세해주고 있고 어려우면 그럼 똑같이 세금을 떼든지 아니면 부자들을 뭐 똑같은 비율을 한다 그러면 부자들이 더 많이 낼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서민들은 증세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의료진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외치는 구호가 국가가 나를 죽였다, 마크롱 퇴진, 뭐 이런 굉장히 좀 자극적인 구호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이제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써서 뭐 들고 나와서 좀 시위를 하고 또 외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현재 프랑스의 민심을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적으로는 좀 진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사실은 굉장히 디베이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누가 자유인지, 그러니까 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가, 아니면 대기업이 자유인가, 아니면 부자들이 자유인가,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얘기하지만 결국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다 그런 가진 자들, 대기업들 이런 쪽에 좀 유리하게 정책을, 자유라는 게 그거잖아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규제 풀어주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그러면 힘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타트 라인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 대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자유주의라는 그럴듯한, 그냥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자유주의다 풀어놔주면, 방임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규제를 풀어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서민들, 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국민들의 반감, 이 분노, 이것이 지금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빈부의 격차에 대한 분노는 뭐 프랑스뿐이겠습니까? 맞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오죽하면은 뭐 저희 헬국 조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시위가 지금 굉장히 이 폭력성을 보이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개선문이 지금 네. 뭐 거기에 있는 유물이 지금 뭐 부서졌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고, 문화재에 대한 파괴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경찰이 분석한 내용이 재밌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대다수 일반 시위 참가자들은 그렇게까지 파괴적이고 과격하지 않은데 일부 극렬 시위대들이 있다. 근데 모든 시위가 사실 또 그래요. 네, 항상 그 주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극우 세력, 극자 세력이 다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극우 극자 세력들이 폭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파리 경시청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십수만 명이 지금 시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 약 1,000명, 1,500명 정도가 이렇게 극우 극자 이런 무리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그 약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 파리 경찰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들 1,000명에서 1,500명은 이 노란조끼 시위와는 무관하다, 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프랑스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위대와 섞여 있을 뿐, 이들은 처음부터 시위 자체에는 목적이 없었고, 시위가 이렇게 확산되고, 이게 프랑스 그 특히 샹젤리제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좀 치안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찬스다, 기회다 생각해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파괴하고 약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멘달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경찰 얘기 들어보면 대다수 시위 참가자들은 일반 프랑스 시민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시위에 참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고, 뭐 개선문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 일부 이런 이 시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시위대와 섞이면서 이런 그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프랑스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전 세계에서 사실 근데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프랑스가 불타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 시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프랑스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위하는 일반 국민들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 이런 그 과격하는 네. 분자들이 있고, 이 분자들은 처음부터 시위와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프랑스 정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굉장히 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이번 시위가 네. 극우나 극좌하고는 상관이 없고 대부분 뭐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여서 정부하고 교섭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한국도 얼마 전에 그 촛불 시위 때도 그랬지만, 이게 누가 조직적으로 뭐 노조라든가 예를 든다면 뭐 그런 힘 있고 조직력이 있는, 세력 있는 그런 그 거대 뭐 이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앞세워서 시위를 주도한다 그러면, 그런 조직의 어떤 수장과 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프랑스 시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한국의 촛불 시위를 비슷하게 자발적으로
지금 상황에 분노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무 힘들다. 이래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노인들 지금 프랑스에서 오는 사진들 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고요. 중장년층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고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느 특정한 그룹이나 조직이 선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정부 입장에서는 교섭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조직이 없으니까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대표가 있을 텐데 이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사태 수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프랑스도 좀 상황이 심각성.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조직이 주도하는 그런 이 인위적인 시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반영한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 그 72%가 이번 시위를 지지한다. 이렇게 개선문이 파괴되고 불타는 이런 과격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의 72%가 시위를 지지한다고 하고 있고 90%가 여론조사에 보면 90%가 정부의 조치가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뭐 오늘 보도도 했지만 6개월 동안 유류세 인상을 좀 유예하겠다. 유예한다. 네. 잠정 중단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단은 그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건 어차피 말 그대로 유예고요. 잠정 중단이고 그럼 6개월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결과는 아니고 다만 당장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일단 안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를 일단 읽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과연 마크롱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사실은 좀 개혁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최근에 프랑스를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프랑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하는 것과 실제로 프랑스에 가서 보는 모습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좀 뭔가 호화롭고 대단한 그 나라 프랑스라고 생각하지만 가면 그 어떤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좀 평등화된 것 같지만 이것이 좀 약간 하향 평준화된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문제는 지금 마크롱이 추진하듯이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런 식의 그 이 경제 개혁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해왔고 그것 때문에 이런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숙명 같은 또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그런 그 오류 착오를 겪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뒤늦게 지금 이렇게 또 마크롱이 자유주의 경제를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일반 사람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게 좀 문제고 특히 프랑스 국민들의 성향이 가만히 참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대혁명의 국가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프랑스 국민들은 아니다 싶으면 들고 일어날 줄 아는 그런 국민들인데 이번에 이 프랑스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났고요. 이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거,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만 계속 그것도 서민들에게만 계속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프랑스 국민들의 답입니다. 마크롱에 대한 답이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마크롱이 밀어붙이는 식의 이런 경제 개혁은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시위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에 있는 프랑스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 일반 시민들,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그 전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도 기성 정당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뽑아줬는데 마크롱이 오히려 기성 정당 뺨치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유류세를 중단을 했고요. 그러나 그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벌었지만 그 안에 과연 이제 마크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쉽게 달라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확고한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제라는 그런 사고 어떤 철학을 좀 갖고 있는 그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프랑스 사태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지율, 한국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이 뭐라 그럴까, 그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이 원하는 사항, 또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어렵다. 뭐 한국을 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치권이 주장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 야당들이 정부를 공격을 하지만 절대로 그 시민들의 생각을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교묘히도 좀 바꿔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속 하고 있고, 또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언론들이 고지고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입맛에 맞게 보도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정부와 또 뭐 의회와 또 일반 시민들 간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일치를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을 정부라든가 의회가 펼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네. 이제 국민들이 말이죠. 예전처럼 참아주는 그러한 성질이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순간순간 그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프랑스는 뭐 6개월 동안 유류세 인상을 지금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노란조끼 주최 측은 우린 그래도 시위하겠다고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크롱이 이 정치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이게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는 그런 주목이 되고요. 상황이에요. 이게 네. 아마 여러 나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이게 것 파급 같아요. 효과를 줄 거라고요. 이게 네. 이게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분명히 뭔가 파급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이 마크롱이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전 생각이 세계에서 지금 프랑스를 네,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